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간은 또 7월의 마지막 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기저기 보니까 이번 주는 상당히 기온이 높아지고 아마 후덥지가 않은 날씨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피서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또 8월 초가 원래 피서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반납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매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찬양을 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각자의 목표대로 뇌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의 뇌는 여러분들을 조종하게 되는데 그게 뇌로서는 편할 테니까 반복되는 일상, 습관적인 어떤 일상. 그래서 학원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그저 칠판을 바라보고 선생을 바라보는 습관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여기서 얻을 것인가 스스로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된대요. 알겠죠? 그래야 뇌가 일을 한대. 그냥 오늘부터 질문도 없이 예컨대 오늘 배웠는데 저게 뭐였지? 저게 무슨 내용이었지?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하지?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래야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또 뇌를 쓰면 뇌도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잠 자기가, 내가 아는 지인이 이번에 스페인 여행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만하죠.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했으니까 이제 한 3년 됐네. 사모님과 오랜만에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여행을 떠나겠다 해서 그 좋은 일이다. 그것도 하나의 스페인에 있어서의 낮잠 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뇌를 갖다가 쉬게 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자, 뇌과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는 도서관에서 쉬는 거, 책을 읽는 것이 쉬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학자로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학자로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놀고 있단 말이야? 나도 그러거든요. 불안할 때 있어요. 놀면서도 불안합니다. 사실은 학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다든가 하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학습 내용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놀아도 불편한 게 지금까지 약 30여 년 강의를 하면서 가졌던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뭐 하고 싶어요? 멍 때리고 싶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뇌를 쉬게 하는 방법, 멍 때리는 방법. 멍 때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멍 때리겠다는 것도 의식적 행위죠. 그것도 뇌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그런 어떤 뇌의 그런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는 한 번쯤은 야,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 우리 애들도 보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텐데, 그리고 지금 반절을 넘어서 이번 한 주도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는 내일 금요일 또는 주말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이번은 남은 시간들도 열심히 한 여러분들에게 대한 보상. 열심히 해야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죠. 그런 거래요. 이 보상과 가치가 있을 때 뇌의 활성화는 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보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실망하잖아. 낙심하잖아. 그것은 뭐가 그래? 뇌가 그렇게 지시하는 거지. 야, 너 실망해. 너 낙심해. 이렇게 뇌가 지시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면서 참, 내가 오늘 뭔가를 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거 질문하라. 알겠습니까? 알겠죠?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도 질문하고 수업의 내용도 질문하고, 알겠죠? 자꾸 질문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뇌를 최대한 100%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교재 88페이지입니다. 형태론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구나. 표준 발음에 대한 이야기 좀 언급한다고 했죠? 네, 지난번에 잠깐 내가 설명했습니다. 표준 발음. 교재
78페이지. 78페이지에 표준 발음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쭉 배웠죠?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은 대체적으로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한쪽 의문의 영향을 받아 다른 쪽이 변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문의 변동이다. 그래서 우리 의문의 변동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해될 중에 있듯이 교탈, 축첨,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있었죠. 자, 교체가라는 것은 결국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의문의 한쪽 의문의 열마다 다른 쪽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교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체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5가지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죠. 음비유, 구대. 오늘 처음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 텐데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자초로 이 압축 문자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압축 문자를 나눠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뇌의 기억을 좀 더 오래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서 압축 문자를 던져줬다. 거기에 일환으로 음비유 구대. 시작. 음비유 구대. 그래서 음은 뭐에 해당하지? 음절의 끝소리겠지. 비음아 유, 유음아 구, 구개음아 대, 된소리 대기. 그래서 음비유 구대. 기억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교체에 들어간다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탈락과 축약이 있었죠? 탈락과 축약. 그래서 교체는 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이 대체적으로 교체는 음비유 구대 있죠? 이거는 표준 발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절 끝으로 규치도 마찬가지겠고요.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 대기 그 자체로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표준 발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따로 빼지 않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표준 발음은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면 어문 귀정의 표준어 뒤쪽에 불어로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어 뒤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앞으로 뺀 거예요. 어차피 뭐 표준 발음은 여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뺀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는 게 탈락과 뭐가 있다? 축약이 있다. 그래서 탈락과 축약의 공통점은 의문 변동 전과 의문 변동 후에 의문의 개수가 변하게 되는 것을 소위 탈락과 축약이라고 했죠. 탈락과 축약은 줄어드는 거죠.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첨가는 뭐겠어요?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축약과 뭐가 있다 하지? 탈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남북상 여기 앉다가 글로 옮긴 거죠? 응. 그래요. 그래도 기쁘더라고. 우리 남학생이 영상을 틀어보면 항상 이 뒤통수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앉으니까 그 화면에 비치더라고요. 혹시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안 봤어? 본인 뒤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1강에서 5강까지 쭉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찍게 되면 유튜브 같은 데나 네이버에 올리는 거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자꾸 복습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와 탈락. 교체는 표준 발음으로 쉽게 잘 나오는 거고요. 탈락과 축약은 한글 맞춤법으로 잘 나와요. 왜냐하면 탈락된 채로 그 다음에 축약된 채로 표기할 때 맞는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맞춤법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런 축약과 탈락은 또다시 어디서 나온다? 한글 맞춤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다시피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문 규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문법에 있어서의 문장의 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해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중은 뭐가 높았어? 문법이 비중이 높았죠. 기본 베이스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법적인 차원의 어떤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국가가 믿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결국 한국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결국 보면 9년 동안 약 10년 동안 다 가르쳤으니 이 정도는 되어 있겠지 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한 경우 있어요? 해보니 말이야. 이거 엉망진창이야. 그럼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 또 교과의 내용에서 뺐다가 교과의 내용에 넣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교육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나 어찌됐든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는 뭐냐? 문법은 기초다. 알겠죠? 이 기초에 그런 어떤 지식을 잘 쌓아놔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소위 탈락과 그 다음에 축약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맞춤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첨가. 이 첨가는 두 쪽을 다 들어갑니다. 표준 발음에도 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기에도 관여가 되는 거예요. 첨가는. 그래서 첨가된 채로 결국 맞춤법사 맞는 표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소리상 첨가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소리상 첨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니은 첨가. 있어서 없어요?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압축 문자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 니은 첨가 복밭 이야 여여여 니을 받침 날라 이런 내용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됐던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이시오 표기 부분 있죠. 이 사이시오 표기는 두 가지가 걸려요. 발음성의 문제도 걸리고요. 표기의 문제도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이시옷을 넣어야 맞는 맞춤부사 맞는 표기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소리상 니은을 첨가하거나 뒷소리가 된소리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뭐다? 발음의 문제죠. 그래서 이 사이시오 표기는 발음과 표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울러 같이 알아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읍 첨가라는 거 배운 적이 있죠. 쌀시쌀이 때, 쌀시쌀이 때에서 비읍이 첨가되는 거죠. 쌀이 붙는 말, 씨가 붙는 말, 그다음 쌀이가 붙는 말, 그다음 때가 붙는 말 가운데 비읍이 첨가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쌀시쌀이 때, 다 같이 쌀시쌀이 때 이런 내용들에서 지난번에 쭉 설명을 했더랬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교체다, 탈락이다, 축약이다, 뭐가 있다 시작 첨가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즉 교체에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체도 들어가고 첨가에도 또는 교체에도 들어가고 탈락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넣을 수 없어서 따로 뺐던 가장 대표적인 의문 현상이 있었지. 그게 바로 사두활. 뭐가 있다? 사두활, 사일소리 현상, 두음법칙, 활음조 현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일소리 현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체나 그 다음에 첨가 형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음법칙에 있어서는 뭐가 들어가요? 탈락과 교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음조 현상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교체 내지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첨가 형태가 들어가서 된다. 지이산이 뭐가 된다? 지리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 교체다, 탈락이다, 축약이다, 첨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빼서 사두활이라는 말로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시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표준 발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재 78페이지 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자, 국어의 정확한 발음은 표준 발음법을 따르면 된다. 표준 발음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알겠죠? 내 생각이 뭐다 시작?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이것이 주요 내용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제1항의 밑줄짝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자, 밑줄짝 실제 발음을 따르되. 그러니까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 우리 한글 맞춤법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잖아. 그런 거래. 그러니까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준 발음도 실제 발음을 따르는 거죠.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 발음되어지는 거 있어 없어? 그걸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야 어차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목적이다? 의사소통의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발음하듯이 해야 상대방도 그 내용을 잘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다만 실제 발음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밑줄자 전통성과 뭘 갖는다 같이? 합리성을 갖는다. 전통성과 뭘 갖는다? 합리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어. 우리의. 자, 우리의 됐죠? 우리. 자, 우리의. 자,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발음해요? 우리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래? 우리의. 그럼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발음적 습관이 뭐냐면 우리 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이것을 예로 인정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한다음에 의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통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또 있습니다. 전통성 관련돼서는 이것도 있겠죠. 눈이 내린다. 자, 사람의 눈도 있었던 거죠. 지난번에 우리 오늘 현대국어에서 음운, 최소, 음이, 변별, 소리 단위와 관련돼서 음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 음운에서
작동되는 현대국에서 음운으로서 기능하는 세 가지 대표인 것이 시작.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억양. 그래서 자모, 기록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럴 때 소리의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통성.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뭐하고? 길게 있고, 사람의 눈은 뭐한다?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누구 하나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그 새하얀 눈만 있을 때 그 이유를 누군가가 막 발자국을 내면서 걷고 있어. 눈이 아파, 눈이 아파. 그런 눈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의 눈과 관련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어떤 눈을 길게 읽더라? 위의 눈이다, 아래 눈이다? 위의 눈을 길게 읽더라. 그런 얘기. 알겠지? 그래서 눈이 내린다와 눈이 아프다 가운데 위의 것을 길게 읽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적인 습관, 오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전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의됐죠? 근데 이제 합리성의 밑줄자, 합리성의 밑줄자. 전통성과 뭘 고려한다? 합리성을 고려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합리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통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합리성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들어가요. 따라서 그렇죠? 발음의 경제성. 자,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노력의 경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 효과의 극대화. 표현 효과의 극대화.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의 경제성, 다른 말로는 노력의 경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 효과의 뭐다 나치 극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발음의 경제성이라는 것 또는 노력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뭐냐? 좀 더 쉽게 발음하고자 하는 노력, 쉽게 발음하고자 하는 노력. 예컨대 우리는 앞서 뭐 비음하다, 유음하다, 국외음하다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있었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오지 않습니까? 색학한 다음에 갖다가 조명하다면, 자, 노력의 경제성과 관련된 것은 뭘까? 노력의 경제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비음화가 있다든가 유음화가 있다든가,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국외음화가 있다든가 축약이 있다든가 탈락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노력의 경제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덜 노력을 들이고 발음하고자 하는 것. 됐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비음하다, 유음하다, 국외음하다 또는 축약과 뭐다 같이 탈락이다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음화는 뭐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실제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이것을? 그렇죠. 미음을 받아서 앞에 비읍이 비음화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밥물로 발음하게 된다. 만약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물. 있는 그대로의 음운을 중심으로 읽으면 밥물. 교재 78페이지. 78페이지 밑에 하단. 표준 발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밥물보다는 뭐가 편해? 밥물이 편하지. 이것이 바로 뭐다면 노력의 경제성이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노력의 경제성, 표현 효과의 극대화에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여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이해하시겠어요? 표준 발음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 핵심 내용, 전통성과 뭘 따른다? 합리성. 지금은 서울시가 이제는 개별적인 시험으로서 없어졌지만은 그때 시험 문제 출제됐죠. 표준 발음법 제2항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성에 가로 열고 이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답은 뭐였다? 전통성이 답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소리 봐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도 다 문제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빨리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부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이거 보니까 요거 시험에 나올 게 있구나. 전통성, 합리성, 두 개가 있네? 다른 성질도 많겠지. 성이 들어간 것이 한두 개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굳이 전통성과 합리성이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다 밑줄 치는 거.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수능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시험에 나오면 전통성이나 또는 한미성이 밑줄 치는 거. 그것을 이해를 잘한 사람은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수능시험으로 나오는 거야. 뭐 순위, 영자, 날짜, 철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뭐 문제가 아니겠냐 이게죠. 그래서 자꾸 뭐 할 수 있는 거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들으면서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라.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뭐 해야 돼?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래야 뇌가 잘 활성화된다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그거 해야 돼. 자, 그래서 요 거구가 거기에 해당된다. 이유만은 이거죠. 이것을 그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야 신라야. 그러니까 신라라고 해야지. 쉬워요,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려니까 어렵죠. 신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신라라고 하더라. 어때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노력을 털들이고 발음하는 거. 이것을 노력의 경제성, 발음의 경제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어마 있죠. 9 플러스 2.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면 뭐 여는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앞에 받침이 나오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말이 나왔을 때, 조사나 의미가 나왔을 때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서 읽게 된다. 이것을 무슨 법칙? 여는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적 해봐봐. 여는 법칙으로 해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굳이. 근데 이게 디귿과 우리는 앞서 배웠지. 조음 위치, 양치, 경연후,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후음이 소리내는 자리에 따라서 자음 분류하는 말이라고 했죠. 기억날까요? 그렇다면 이때의 디귿은 치조음, 혀끝이 윗잇몸에 만나서 내는 소리. 이는 입 천장에서 내는 소리. 따라서 소리내는 자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소리내는 자리를 같게 함으로써 발음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하다 보니까 자꾸 혀가 움직여가지고 입 천장부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이것이 편하지.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굳이 이것보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발음의 노력 또는 노력의 경제성. 정리됐나요? 이런 것도 발음할 때의 노력의 경제성이라는 거야. 덜 힘을 들이고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겠습니다. 주격과 탈락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무엇보다는 쓰어라고 발음하기보다는 편하죠. 노력을 덜 들이잖아. 의가 탈락하는 환경이죠. 정리됐나요?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다음 같은 거 할 수 있죠? 가서 그럴 때 같은 결의 모음이 연속적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발음하기 어려워. 따라서 동일 모음 탈락이라는 차원에서 가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력의 경제성, 덜 힘을 들이고 발음하고자 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나치? 표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 표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서는 뭐냐? 다음 같은 경우가 되겠죠. 표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다. 된소리 대기. 3번 되겠습니다. 된소리 대기. 또는 뭐 거센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를 다른 말로 경음화. 거센소리 대기를 다른 말로 격음화. 따라서 경음화, 격음화. 이렇게 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표현 효과에 뭐가 있다 같이? 극대화. 거기에 된소리 대기로서 뭐가 있다 시작? 경음화. 거센소리 대기로서 뭐가 있다 시작? 격음화. 됐나요? 그래서 어떤 용어로서 시험 문제 출제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라는 것에 경음화 현상을 찾으시오. 경음화가 일어났다. 이게 뭐야 갑자기?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 딱딱할 경자 써서 격음하고요. 거친 느낌을 준다 해서 가장 거센 소리 있잖아요. 키읔, 티읔, 피읔, 치읓 뭐 이런 것들이 거센 소리잖아. 이런 소리를 잘하는 데가 뭐 독일이나 일본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당히 그런 나라들에서 호전적이었지.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래도 된소리나 이 거센 소리를 많이 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뭘 지배한다 시작? 사고를 지배한다. 이것을 우리는 언어 위관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호전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예술을 바탕했죠.
부드러운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예술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격적으로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뭐 요즘은 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다소 바깥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험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래서 DNA 속에 뭐가 있어? 남자는 좀 더 거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알겠죠? 반면에 여자들은 뭐예요? 집안일 많이 했던, 내부적인 일 많이 했던 그런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DNA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니까 어때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드럽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거친 것이 보통의 상식의 지금 하나의 성격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딱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일반. 자, 그래서 언어가 뭘 지배한다?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언어 우위가. 그러므로 평소 때 우리는 뭘 잘해야 되겠어?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언어 생활, 바른 국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혹시 배웠다면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올바른 언어 속에 올바른 생각이 깃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순화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 해야 좋은 생각이 깃들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거센 소리 되기도 마찬가지다. 표현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거다. 또 뭐가 있어요? 첨가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표현 효과에 뭘 위한 거다? 극대화를 위한 거다. 아무래도 다음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먹이 있어요. 먹이 있고 다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먹다라고 한번 해봐. 먹다. 나는 밥을 먹다. 그럼 어떻게 돼요? 3,000방을 갖다 3,000만 또는 5,000만을 갖다 전부 다 뭘로 만들 수 있어?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다, 밥 먹다. 이렇게 하자면 다 같이 밥 먹다라고 해야 정확히 들릴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따라하고 발음할 때 힘을 더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먹다. 힘없이 말하면 먹다. 이게 되죠? 근데 힘을 들이면 어떻게 해요? 먹다가 되죠. 먹다. 힘을 더 들여야지. 그래서 이거는 표현 효과의 극대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통사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다음과 더 있어. 여기 고가 있어요. 고가 오늘날 코가 됐어요. 한번 고 발음해봐. 시작. 고. 그다음 코 해봐. 시작. 코. 뭐가 더 힘들어? 코가 더 힘들어.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나왔지? 표현 효과의 극대화적인 그런 일환으로서 거센 소리도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라고 해서 고. 그래서 이름을 뭐예요? 코에서 불 나는 걸 뭐라고 하지? 그래서 감기를 순 우리말로 다 같이 곧불 그러잖아. 곧불.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코가 고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번 주에 개봉했나요? 이번 주 개봉했죠. 한산이라고 하는 거. 개봉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런 점에서 그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죠. 그런 점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임진왜란 기점 또는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민족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시끄럽고 거칠어지는 아무래도 민심이 흉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나라가 난리가 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척박하고 강팍해지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노여하고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칠어지거든.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자꾸 된소리가 많이 나오고 거센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경기가 어려우면 신경질 나왔나? 사람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신경질 나겠지.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말소리가 거칠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아무런 걱정 없이 경제적인 것도 뭐 걱정 없이 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여유를 갖고 산다면 거칠 이유가 없잖아요. 각자 제 본분을 다하고 산다면 거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 큰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침에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평소 때는 다른 말투를 하거나 어조가 다르다면 뭔 사연이 있구나. 알겠죠? 그가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뭔 이유가 있겠지. 알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거다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 효과의 극대화, 노력 경제성, 표준 발음법에서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것, 정통성과 뭐다? 합리성. 합리성에는 두 가지야. 때에 따라서는 노력을 덜 들이고 발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할 때가 있다. 힘을 들여서 발음을 할 때가 필요하다. 그것들이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빼야 할 때만 힘을 넣고 힘을 넣어야 할 때 힘을 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노력의 경제성, 그 다음에 표현 효과의 극대화, 대표적인 합리성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표준 발음법은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발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정리 됐지요?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보면 모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모음부터 봅니다. 모음. 발음과 관련해서 자, 모음에서는 발음 관련해서 딱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왜에 대한 이야기, 왜나 위가 있습니다만 왜나 위. 그 다음에 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음에서는 발음으로서 언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나 위는 오늘날 현대국에서 단모음일까요? 이중모음일까요? 왜나 위는 현대국에서 단모음으로 취급되는 겁니까? 이중모음으로 취급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키, 크긋, 세뇌거봉, 예사. 단모음이었잖아요, 이것들이. 단모음.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점 뭘까요? 자, 자꾸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내가 의문을 제기해 주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잖아. 생각한다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질문도 던져보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도 해야 되고. 알겠죠? 항상 하루 살면서 질문을 항상 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알겠죠? 그래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지? 그렇죠. 발음할 때에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발음할 때에 혀의 위치나 입모양이 변화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중모음이라 한다.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어에 현대국의 단모음 몇 개? 그래서 10개. 이중모음은 합쳐 몇 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군요. 그렇죠? 키, 크군, 세뇌교봉, 예사.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왜, 위가 단모음이니까 단모음으로 취급되는 건데, 이것이 이중모음으로서 발음할 때가 더러 있더라는 얘기야. 자꾸 현대인들이 옛날에는 이게 이중모음이었어. 오늘날 현대국에서 단모음이지. 자꾸 그걸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더라 나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서 하나 대표이가 뭐야? 최선이라는 게 있어요. 최선. 그 최선에 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발음한다? 최선. 물론 길게. 최선을 하려면 힘을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최선. 야, 최선을 잘하자. 최선. 아주 그냥 경박하게.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최선. 이렇게 하면 너무나 경박하지. 최선은 노력을 들여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어떨까? 뭔가 시간을 갖다가 들여서 하는 행위라는 단어의 의식이 있으니까 최선. 다 같이 시작. 최선. 길게 읽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길게 읽어, 원래. 최선을 다하자. 우리 모두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최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 최선을 잘하자고. 최선을.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왜, 알겠죠? 우의 형태로서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최선을 잘하다고. 최선. 자, 이런 경우도 현행 국어에서 발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할 수 있죠. 같은 형태로 써봤자면 최고라는 것도 있겠죠. 최고를 할 때 이것도 최고도 최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할 때 최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뭐라고 할 수 있다? 최고라고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발음을 인정해 주는 거. 요즘에 있어서 다소 한 1, 2년 발음에 대한 문제가 좀 언급이 잘 안 됐는데, 그러나 항상 우리들에게 관심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요즘은 어휘를 맞게 쓰는 한글 맞춤법 상에서만 그런 어떤 순화어 대상이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순화어 대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온전히 결국 상대방에게 내 뜻을, 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그러죠? 말을 갖다가 좀 들어봐도 좀 또박또박 뭔가 좀 잘 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말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 때 뭘 할 수 있어야 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발음하기 위해서 막 아나운서, 방송계에 지망하는 사람들 보면 막 입에다가 막 뭘 물고 그러죠? 연필이나 또는 볼펜 같은 거 물고 말이죠. 그 혀의 위치까지, 혀의 위치가 위로 간다, 밑으로 간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까지 확인하면서 발음을 하려는, 교정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노력을 해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똑똑하게 보이잖아. 그런 거래. 말만 또박또박 하더라도 똑똑하게 보이잖아. 그렇지? 뭔가 흐릿하게 말하면 뭔가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감되잖아. 그런 감정들이. 그런 점에서 말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음할 때 반드시 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 읽어도 어떻게 발음한다? 원칙은 혜택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려면 상당 부분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이중모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를 단모음화 시켜가지고 단모음화 시켜서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인정한다. 혜택. 왜? 이렇게 발음하더라도 의미상 큰 혼동이 있다 없다? 없지. 혜택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미상의 차이를 느낀다, 느끼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라는 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라는 것, 레라는 것, 둘 다 레 속에 여의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것들은 그대로 원음대로 발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이거 읽어봐. 다 같이. 그렇지. 예절. 시작. 예절이지. 야, 예절 좀 지켜. 예절. 이거 아니죠. 다 같이 예절을 지켜. 다 같이 예절.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야, 다 같이? 이례적이다. 다 같이 이례적.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이례하면 이례? 일곱째 날 이례? 일곱째 날 이례. 이거 틀리죠? 따라서 완전히 구분해서 이례적이다. 예절. 이때 예내는 그대로 원음대로 발음된다는 사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최근에 보다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자, 이 경우는 크게 다음같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의에 관련된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주의, 우리 니급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떨까요 이거? 발음할 때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가끔 시골 분들이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하면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하하냐 뭐 이렇게 또 말하기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전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아이고 의사 선생 좀 나를 잘 고쳐줘요 이렇게 말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됐죠? 틀렸죠. 의사 다 같이 의사. 따라서 의사 그대로 의로 발음하게 된다는 거 이건 잊지 말아요. 따라서 첫 음절에 있을 때는 그대로 의로 발음하게 된다는 것. 자, 그런데 둘째 음절, 첫 음절, 둘째 음절이죠. 이럴 때는 뭘로 발음하게 된다? 이 경우는 원칙이 주의. 그런데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쉬운지 모르겠지만 사실 발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죠? 예, 후속에다가 막 으는 또 앞에 후속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말이야 앞으로 막 뒤에서부터 쭉 발음이 주의 이렇게 나오려니까 힘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러지 마. 그냥 한 번에 오는 게 좋겠어. 알겠지? 걸치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들 직통이나 아니면 들렸다 오는 경유하는 차가 나. 직통이 낫겠지? 그잖아. 서울에서 인천까지 직통 오는 게 낫지. 뭐 계양을 들렸다가 다시 인천을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돌아가는 거지. 그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직통, 직통이죠 이건? 그래서 편하죠. 주의 이렇게 보다는 주의 편하죠.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도 허용한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뭘 발음해? 이렇게 발음해? 아니면 이렇게 발음해? 주의 이렇게 아니면 주의 그래? 주의 그러잖아. 이거 언중들이 이긴 거야. 말이라는 것은 누가 이긴다? 언중들이 사용하면 살아남는 거고 언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없어지는 거단 말이야. 언중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발음이 살아남는 거야. 이해됐나요? 없어지는 것보다 낫잖아.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원칙은 우리 의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하니까 또 발음이
어렵잖아. 우리의 이렇게 발음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우리의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왜 그럴까요? 이것과 이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이때의 의와 이때의 의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아마 습관적으로 발음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됐습니까? 여기서 둘 다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있지. 이거 뭐가 있어? 잘 봐봐요. 초성이 있어서 자음으로 시작된 말. 초성이 뭘로 시작되는 말?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 자음으로 시작된 말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자음의 위치로부터 모음으로 연결시키려니까 이 부분이 의 자체가 니은은 치조음이죠. 그래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니은 계열이 많이 나올 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없잖아. 이런 것들 있어 없어? 없죠. 대체적으로 니은 계열이 올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니은은 치조음 앞에서 나는 것이고 은은 뒤에서 나는 것이고 붙은 이는 또 앞에서 나는 거 봐. 앞에 있다가 뒤에 갔다 앞으로 골라니까 발음하기 어려워. 어렵게 너희 이렇게 되잖아. 발음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어리석어. 알겠어요? 이렇게는 발음하기 어려워. 완전히 어려워. 그래서 평소 때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더라. 누이금 이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만 인정합니다. 닝큼이라고. 알겠어요? 이게 됐죠? 닝큼만 인정해. 닝큼. 이것은 이렇게 발음하면 틀려요. 무조건 닝큼.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면 뭘로 발음한다 시작? 다 같이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닝큼. 다 같이 시작. 닝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고전점에서 모음에 관한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하나 예를 든다면 다음 같은 거죠.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여학생 앞에 오늘 청강 중입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발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학생. 자, 내가 썰 테니까 아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자, 맞다 안 맞다 OX로 눈빛으로 나한테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맞다? 한 번. 틀리다? 두 번. 알겠죠? 그렇게. 자, 맞다? 아니요. 말로 할 거야? 나는 눈으로 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거 맞다? 자, 이거는 틀렸다 이거 맞다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알겠죠? 왜 그랬어요? 둘째 음절의 의는 이 의지, 이 의는 뭐로 발음할 수 있다 다 같이? 의로도 발음할 수 있고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혀비도 되고 혀비도 되는 거야. 됐지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하나. 이거 있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여기 있다. 그렇죠? 자, 우리 남학생.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해서 의는 뭘로 발음한다? 이로만 발음한다. 그래서 일일이가 맞죠. 일일이가 아니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음에 관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해결됐다? 1번에서 3번까지 4번까지 해결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다 소리의 길이에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소리의 길이를 포함한 표준 발음을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으로서 주의할 필요겠죠. 자, 한 대 봅시다. 눈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눈보라 발음할 때 눈보라 이렇게 발음했다. 첫눈 있을 때 발음할 때 첫눈이 이렇게 발음했다. 자,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위에 아래 눈보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첫 음절에 있을 때
결국 눈은 길게 소리 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것을 뭐라고 했다면 눈보라라고 했다면 틀린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뭔가 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우려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몰랐어요. 뭐 소리의 길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뭐 소위 고려해서 발음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친절한 출제자는 그 옆에다 뭘 변기한다? 소리의 길이를 고려해서 표준 발음을 정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알겠지? 그럼 이것들은 표준 발음을 갖다 소리의 길이를 고려한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다 짧다? 길지. 그러니까 첫 음절에서 길게 낸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우리 지난번에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첫 길 반제 외워봐. 시작. 첫 길 반제 와저처처 끌벌없어 미써 쏘자. 기억 나왔나? 우리 남학생 한번 해봐. 시작. 첫 길 반제 시작. 약간 당황했지. 기억도 기억나지? 들었던 기억 나왔나? 고개 흔들지 말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만 좀 해줘봐. 그거 했잖아 지난번에. 우리 첫 길 반제 미써 쏘작 끌벌없어 아니 내 잘못했어. 첫 길 반제 와자처처 끌벌없어 미써 쏘작 한 적 있죠? 그거였다. 기억만 나도 돼. 에? 기억만 나도. 그리고 그게 하러 뭐라고 했어? 지식의 뼈대야 뼈대. 그 뼈대를 세워놓으면 살을 붙이는 건 쉬워. 근데 뼈대마저 없다면 그 지식의 틀을 만들기 어려운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압축문자 나눠줬잖아. 에? 우리 앞에 남아서 확인하니까 나와 안 나와? 뭘 앞에 그 압축문자 봤잖아. 금방 못 찾았어요 그거? 이런 그냥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해서 분명히 생각해보는 거. 그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보다는 미소서 미소서적이 뭐였지? 생각하죠. 뇌를 활성화한다니까. 그것이 그래서 기억이 오래되는 거라니까. 그게 그 기억법이라고 했잖아. 그냥 민물, 썰물, 쏘사같이 작은아버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미소 쏘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뭐 한다? 미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썰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됐나요? 끌벌없어. 끌벌없어가 뭐지? 생각한다고. 정리됐죠? 그럼 거기에 붙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예컨대 끌벌없어 하면 뭐예요? 단음절, 길게 소리내는 단음절 요건에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거나 접사가 오게 되면 뭐가 원칙이야? 짧게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길게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복습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야. 그 복습 표현할지 압축문자를 통해 자꾸 생각해야 되고 생각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 책을 참고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책이 주교재가 아니라 뭐가 돼? 나중에 복습할 때는 부교재가 돼야 돼. 그 압축문자만 보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한 번 배워도 두세 번 배운 효과가 있고 두세 번 배우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풀어 헤치기만 한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티치던트라고. 학생이 선생같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생각해봐. 그 내용을 풀기만 하면 결국 나는 뭐야? 그 내용을 풀어서 지금 설명해 줄 뿐이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한 번 들어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효과가 있으니까 긴 시간 공부하잖아. 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지. 배우는 족족 나가면 뭐예요? 그 전체를 잊어버리거든. 그래 안 그래? 네. 들어본 경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내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공부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만 공부하면 1년 안에 합격합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여학생 교육행정직 합격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가는 뭐냐면 1년 공부했어요. 나한테 국어 딱 3번 들었거든요. 3번. 3번 들었는데 어떻게 들은 줄 알아요? 여기는 아직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기본반, 그럼 저녁 때는 심화반이 있었어요. 심화반. 그다음에 또 한 번. 네, 알겠죠? 기본반, 심화반. 딱 그 2번 들었구나. 전체적으로 횟수는 3번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학생이 뭐예요? 이렇게 압축문자를 통해서 수업 중에 물어보면 그 여학생처럼 전 수업에 대해서 온전히 복습해온 여학생이 없었어. 정말 그랬어요. 나이를 먹고 했거든요. 26살. 지금 여기 26살 혹시 있다면 미안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늦게 온. 어떻게 보면 대학 중에 공무원을 맘먹었다면 공무원 대학 중에 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여학생은 졸업하고 26살이에요.
28살, 안돼, 잘못 말했다. 28살. 잘못해서 28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대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28살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얼굴 보면 28살까지는 안 보이더라고. 한 23이나 4인 줄 알았어요. 키가 좀 작아있기 때문에 아담하게 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28살이었더라고요. 또 내가 아는 지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소개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교육행정시험 합격한 거예요. 늦은 나이에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제 딸에는 늦다고 생각했겠지. 28이니까. 그럼 1년, 2년 준비하다 벌써 30 될 거 아니야. 아주 상당히 뭡니까? 난감하죠. 그러던 상황에서 그 학생은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되는 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다 시작?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누구나 다 마음 먹고 하긴 하죠. 그런데 내가 과연 뭐야?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아까라는 뇌과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를 때, 실천을 통한 보상에 따를 때 완전히 내 뇌는 활성화 더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서 막 그렇게 외웠어.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풀 때 내가 보상을 받은 거야. 맞아 이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 푸는데 보상을 받았어? 그런 거네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야? 그 사실이 가치 있게 적용된다는 얘기지. 그럼 뇌가 확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래서 잊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평소 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딱 나한테 수업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했어요. 왜? 더 이상 들을 거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네, 문제 풀까지 한 번, 그래서 3번이고요. 문제 풀까지 한 번 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딱 한 6개월 정도나 수업 들었을까? 그러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합격했다고 나타난 거야. 지난 2월달까지, 1월달까지, 12월달까지, 지난 12월달까지 수업고 1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지니까 수업을 안 들은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한 거야. 작년 여름에 와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저 학생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판까지 수업을 좀 참여하고 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을 생각했던 거지.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냥 좀 알면 아는 줄 알고 그냥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학생은 아니었던 거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여기 압축 문자 있잖아. 시키면 가장 잘 했던 여학생이 그 여학생. 제대로 해, 제대로. 그래서 뭐 물어보면 그 압축 문자를 먼저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 했다? 보상받은 거예요. 그래서 필기 합격했고 지금 면접 준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했을 걸로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천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오늘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노력의 자세, 그것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얘기해 두고요. 상황에 뭐 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종속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알겠지? 네. 잠이 오면 뭐 한다 나지? 밖에 나가서 얼굴을 씻고 오기도 하고. 무슨 말 알겠죠? 자꾸 자기적인 노력. 왜냐하면 이게 또 습관이거든. 뇌가 그렇게 기억해. 너는 1교시 시작할 때부터 졸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1교시 시작하자마자 책을 펼 때마다 졸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뇌가 하는 역할이라니까. 뇌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뇌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봐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러면 뇌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내 몸을 만들어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 마찬가지죠. 첫눈이 시작. 첫눈이 할 때. 이때 눈은 길게 낸다, 짧게 낸다? 둘째 음절 이하로 와서 짧게 내야지. 그러니까 이때 길게 내면 틀렸다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 이거는 맞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됐습니까? 첫눈이 라고 할 때 짧게. 첫눈이 온다 그래야지. 첫눈이 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 길이까지 포함됐던 내용들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6번 겹받침 문제. 이 겹받침 문제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뭐냐? 겹받침에 있어서 불규칙성.
겹받침의 불규칙성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리을 기억과 뭐였다? 리을 비읍. 그래서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 무슨 받침으로 끝났을 때?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 받침으로 끝났을 때. 그렇지? 원칙이 뭐지? 원칙. 리을 기억의 원칙은 뭐였어? 그렇지? 기억이 원칙이었지. 뭐가 원칙이었다? 기억. 그런데 어떤 경우만 리를 선택하지? 예외적으로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돼? 막다라고 읽어야지 말다가 아니라 낫지? 막다.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말고라고 읽어야 돼. 알겠죠? 뒤에 음절의 첫 소리가 기억으로 시작된 말이 오면 리을을 선택해 준다. 그래서 말고 시작.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리을 비읍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자,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리을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비읍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다 리을을 선택한다면 시험에 나올 건덕지가 없겠지. 그런데 비읍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받침으로 끝났을 때? 리을,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왔을 때 이와 같이 선택이 앞이면 앞, 뒤면 뒤, 다른 겹받침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황에 따라 앞이 선택될 때도 있고 뒤가 선택될 때도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 경우는 더 볼까요? 다 같이. 발음한다, 다 같이. 넓다, 넓다라고 해야지 넓다가 아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 그래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축하다. 그렇죠? 너무나 여기까지 오면 내가 잘릴 수가 있더라고요. 축하다. 그 다음에 둥글다가 있어. 됐죠? 이때는 뭘 발음한다? 비읍을 발음해야 돼.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라고 발음해야지. 자칫 널쭉하다, 널둥글다라면 맞다 틀리다,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밥다결이 있어. 밥다결. 밥다. 이 밥다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읍을 선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알다시피 다음과 동영역이 있죠. 있죠? 밥다, 밥소, 밥자, 밥지, 밥새, 밥지라도 쭉 나올 수 있죠? 뭐, 그것도 뭐, 개도 나올 수 있겠고, 얼마나 많이 나오죠. 이때는 어떤 환경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뭘 선택한다? 비읍을 선택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밥다, 밥소, 밥자, 밥지, 밥새, 밥지라도, 밥개. 됐나요? 어떤 경우라도 뭘 선택한다? 비읍을 선택한다. 따라서 겹받침 가운데 가장 불규칙성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 요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뭐 해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밑줄 짝. 자,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 환경관에 대해서 다음 같은 것이 있겠죠. 요거 간단하게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와 관련돼서 주의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교재 보니까 일곱 번째 항목이 맛있다가 있을 것 같아. 자, 이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각각 발음을 적어본다면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 경우가 있다. 자, 이것들에 대한 발음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아마 정리됐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봐. 맛과 뭐가 있다 나왔지? 있다가 있다. 그럼 맛도 뭐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고, it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세요. 너나 나나 동등한 입장이야. 그래. 그러니까 세. 그래서 자기 음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된다?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가 되죠. 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받침에 소리상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7개.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 수 있죠. 이때 이도 마찬가지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죠. 맛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고 it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어근과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합쳐졌지. 합성어. 무슨 어? 합성어야. 그러면 이것도 되겠죠? 맛, it이 되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이때 디귿과 이때 디귿은 각각 아 눌림 소리죠. 아 눌림과 아 눌림 만났을 때 뒷소리가 뭐가 되는 거야? 된소리 되는 거죠. 아, 좋았어요. 된소리. 그래서 뭐가 된다? 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좀 허전해? 디귿 다음에 뒤에 뭐가 왔어? 모음으로 시작된 말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걸 발음할 때 뭐라고 해? 맛 있다, 맛 있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지? 뭐라고 그래?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로 난다 나왔지?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라고 발음해야 원칙이 아예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언중들이 자꾸 어떻게 발음해? 우리 앞에 우리 여학생 음식이 있어. 아,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 여학생? 그냥 만두라고 하고 만두 한번 해봐. 만두 맛있다, 만두 맛있다. 평소 때 뭘 자주 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5천만 국민들 가운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 99% 할까? 전부 다 대부분 다 뭐 하더라? 맛있다, 맛있다 그러더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맛있다라고 해 라고 강요하면 많은 부분들을 표준 발음, 제대로 발음도 못하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언중들의 발음적인 습관, 전통성을 고려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왔지? 맛있다라도 허용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맛있다도 맞고 뭐도 맞다? 맛있다도 맞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둬. 다 뭐도 맞다 시작. 맛있다, 맛있다 둘 다 쓸 수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돼? 겹받침에 있어서 겹받침에서는 뒤에 모음으로 쓸 때 말하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 다 같이 달글, 달글. 그런데 자꾸 뭐라고 하는 경우에 닭을, 나는 닭을 좋아해, 나는 닭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잘못된 거야. 겹받침 가운데 뒤에 모음으로 쓸 때 말하면 뒷점이 넘어간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달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발음해? 이것은 우리 여학생 앞에 어떻게 발음해요? 부엌을 자, 부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할 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부엌을 청소해. 그렇게 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 부엌은 실질적 의미가 있지만 을은 실질적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기억이 항상 넘어가. 그래서 부엌을 청소한다. 알겠지? 부엌을이라고 해야지. 부엌을도 아니야. 또 부엌을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기억해둬라.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줄게. 우리 여학생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회복의 기회 똑같이 하면 돼. 무릎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아, 잘했어. 무릎이. 자칫 이것을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이러면 틀려. 무릎이 아파. 라고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남학생.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거는 바티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바티라고 할 때 이때 티읕과 모음 이는 소리 내는 자리가 달라. 이는 입 천장에서 나오고 티읕은 앞에서 나다 보니까 소리 내는 자리가 다르면 발음할 때 부자연스럽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바티 하면 부자연스럽지. 바치 뭐다 시작. 바치 부계음화가 먼저 선행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조심해. 그러나 이 경우는 이 계열의 몸이 아니지. 이 계열의 몸이 아니지. 그럴 때는 그런 조화를 안 부려도 돼. 그래서 그대로 넘겨서 밭을 시작. 밭을이라고 해야지. 자칫 밭을 하면 틀리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나요? 그런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그래서 뭐까지 7번째까지 쭉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알겠죠? 쉬었다가 나머지 발음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줄 테니까요. 하여튼 표준 발음 1번 나온다 생각하고 이 표준 발음을 잘 알아야 나중에 노마자 표기 볼 때 뭐가 돼? 편하게 돼. 왜? 노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기 때문에. 정리되나요? 그런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도 나도록 하겠습니다.